71세 정연홍 할머니는 생계를 위해 환경미화원을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10년 넘게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일상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고 책까지 내게 되었으니 찬란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고 잠깐 동안 떠는 수다가 가장 즐겁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글을 쓰고 책을 읽고 자기 다짐을 100번씩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연홍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내 팔자에 무슨 책을? 나 역시 팔자 타령을 했다. 확실히 늙기는 늙었다. 하지만 71세의 이 나이에 글 쓰고 일을 한다. 제법 찬란한 삶을 살고 있는 할머니다. 새벽에 일어나 정적을 깨기 위해, 더 솔직히 말하자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텔레비전을 켠다. 귀가 아직 가지 않았다. 텔레비전 속 말소리, 음악 소리 다 들린다. 텔레비전을 끄고 글을 쓴다. 손가락도 아직 가지 않았다. 혼자 피식거리며 때로는 눈물 찔끔거리며 노트 여백을 채워간다. 잘하고 있어, 연홍아. 셀프 칭찬도 하면서 출근길 차갑던 공기에 제법 따스함이 스며들 때 내 볼을 만져본다. 피부는 많이 갔다. 그래도 행복하다. 청소하는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는 일은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나의 손길과 발길로 깨끗해질 아파트는 나만의 성역이다. 오며 가며 마주치는 이웃들의 미소와 인사가 행복을 더해준다.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싸주던 도시락을 이제는 71세가 된 내가 싸서 학교가 아닌 일터로 간다. 길마다 햇살이 내 친구가 되어주어 감사하다. 건강한 몸이 있으니 이 나이에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 거기다가 말 못하는 아기도 좋아한다는 돈도 벌 수 있어 감사하다. 어린이집 등원을 하는 아이가 자신의 새 신발을 자랑하면서 손을 흔들며 지나갔다. 아이의 웃음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 따뜻한 봄이 다가왔다. 꽃과 쑥이 나왔는지 궁금하다. 새로운 봄날을 71번이나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하다. 연홍이의 삶은 오늘도 감사로 넘친다. 오늘은 등산을 해야지.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등산하는 길, 선거용 명함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다. 명함들을 주우면서 길을 올랐다. 산 정상에서 먹는 간식과 커피 맛은 일품이었다. 등산객들과 자연스레 어울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 옆에 있는 명함 뭉치가 주제가 되었다. 어르신, 이게 다 뭐예요? 당선되고 싶은 절실한 마음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의 명함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등산길에 버려져 있던 명함들 다 주워온 거예요. 주는 사람 마음과 받는 사람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다. 그건 그렇다 쳐도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등산길을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다. 명함 한 장이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는가. 그리고 쓰레기 버린 사람들을 욕만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쓰레기를 주우면 될 일이다. 당신은 쓰레기를 버리지만 나는 쓰레기를 줍습니다. 라는 글귀가 생각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배려다. 나는 행운이 따라오는 사람이다.
일하면서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도 함께 할 수 있으니 말이다. 15층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쓰레기를 찾아낸다. 사탕 껍질, 아이스크림 포장지, 과자 막대기 등 다양하다. 예전에는 숨이 차서 짜증나고 사람들이 함부로 버려놓은 쓰레기 때문에 짜증이 났다. 이제는 계단에 있는 쓰레기 치우는 일이 재미있고 고맙다. 1층부터 천천히 계단을 오르며 운동도 하고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환경이 깨끗해지니 말이다. 똑같은 일인데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 또는 천국이 된다. 새끼 밥을 차려야 하는 일이 곤혹이긴 하지만 밥을 차려줄 수 있는 식구가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다. 빨래를 해야 하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지만 탈 없이 돌아가주는 세탁기가 있어 감사하다. 글을 쓴다고 인생 대박이 나진 않겠지만 글 쓸 수 있는 튼튼한 손가락에 감사하다. 글 쓰는 할머니. 얼마나 멋진 타이틀인가. 우리 마음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 부디 감사에 편들어 주길 바란다. 아파트 내에서 알뜰 장터가 열렸다. 슬로건이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인 아나바다 행사였다. 장난감을 팔러 나온 아빠와 아들의 웃는 모습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다. 좋은 행사 마련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말, 제값보다 더 주는 인심, 간식거리를 챙겨주시는 배려, 적당한 바람과 푸르름을 가늠할 수 없는 하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동 대표님께서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쁜 포장지에 쌓여 있는 선물을 나도 받게 되었다. 정성스레 포장된 것을 뜯으려니 아깝기도 해서 집에 가서 볼까 싶었다. 하지만 나의 호기심은 힘이 셌다. 조금의 망설임 뒤 포장지를 벗겨보았다. 세상에, 유명한 화장품이었다. 나이 70이 넘었지만 화장품 선물은 아직도 나를 설레게 했다. 아껴두었다 써야지. 아니야, 딸을 줄까? 그것도 아니야. 집에 가서 발라볼까? 아니야, 아까울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참 행복했다. 선물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힘이 있다.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내 선물을 받고 나서 나처럼 행복해할 사람의 모습도 상상해 보았다. 선물은 나누어야 제맛이지. 선물 같은 사람이 되자. 행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자. 나눔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니. 일 나가기 전 새벽 5시 20분. 딸내미와 공부를 했다. 컴퓨터를 켜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다. 선생님은 아무 이야기나 스스럼 없이 하시는데 나는 용기가 나지 않아 속으로 말했다. 저도 그래요. 괜찮아, 연홍아. 이야기해도 되는데. 용기 내도 되는데. 광고지 붙이는 아르바이트생이 나와 마주쳤다. 괜찮아, 붙여. 이야기했지만 아르바이트생은 급히 자리를 피했다.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건데. 괜찮은데. 그래서 나는 광고지 붙이는 아르바이트생과 마주치게 될 때마다 용기 내어 이야기할 거다. 괜찮아, 붙여. 용기와 예절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바닥나지 않는다. 앨범을 뒤적이다 어린 시절 해수욕장에서 놀고 있는 사진을 보았다. 햇빛 때문에 눈을 잔뜩 찡그리고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이가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때가 나에게는 새 울고 꽃 피는 제일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다.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마음은 18살이야. 저 산에 있는 바위도 이 산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옛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하루 24시간을 산 것 같은데 돌아보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달력 한 장을 넘기는 손에도 쓸쓸함이 묻어난다. 딸에게 아무 말이나 했던 순간들이 후회되기도 한다. 딸이 내 나이가 되면 엄마인 나를 어떻게 추억하게 될까? 아, 내가 생각해도 나는 한심한 엄마다. 주책바가지. 목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어디가 머리인지 꼬리인지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들만 하고 있다. 늘 후회를 하면서도 또 그런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또 이렇게 늙어가고 있구나. 내가 일하는 라인에 나보다 11살 더 많은 분이 살고 계신다. 어쩌다 마주치면 아, 해라며 사탕 껍질을 벗겨서는 사탕을 내 입에 넣어주신다. 나에게는 언니 같은 분인데 못 뵌 지 꽤 되었다. 우연히 마주친 따님에게 물었다.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코로나 걸려서 4개월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언니가 보고 싶고 걱정이 되었다. 여기 직원들도 4사람이나 코로나에 걸렸다. 쉼터에서는 코로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한 사람은 딸이 코로나에 걸렸단다. 9살짜리 손녀가 엄마와 각각 다른 방에서 휴대폰으로 전화하는데 손녀가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라며 엉엉 울더란다. 아이 마음이나 엄마 마음이나 얼마나 아플까 싶었다. 내 입에 사탕을 넣어주던 언니도 같은 집에 살면서도 떨어져 통화해야 하는 가족도 슬프지만 사랑 이야기다. 힘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에게 미안해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인 것이다. 언니가 어서 빨리 나와서 내 입에 사탕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일하고 있는 아파트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일하시는 택배 아저씨가 계신다. 아파트 구석구석을 우리 미화원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베테랑 택배 아저씨는 연세가 제법 있는데도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젊은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부지런하시다. 어서 오세요, 아저씨. 오실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 깨끗이 닦아 놓았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여사님 뵈려고 부지런히 왔습니다. 아저씨와 잠시 만나 주고받는 인사는 언제 들어도 힘이 난다. 아저씨는 남매들 중에서 혼자 일을 하고 계신다. 명절이 되면 누님과 형님한테 용돈을 드린다면서 이 나이에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남매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기쁨은 어디에도 비할 바 없이 기쁜 일이라고 하셨다. 누님과 형님은 자식들에게 받는 용돈보다 동생의 월급 중 일부로 받은 용돈을 보고 또 보고 하시면서 귀하게 여기신단다. 고맙다 애썼다. 잘 쓸게. 서로를 향한 사랑이 녹아있는 이 말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어. 힘을 얻어 열심히 일하시는 택배 아저씨다. 하루는 애들이 누님네에 다녀오더니 돈을 건네주는 거예요. 누님이 저에게 주시는 용돈이었어요. 제가 매번 드리는 용돈을 누님한테 받게 되니 어색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말씀과 함께 입말을 떼먹으라며 사탕 하나를 주고 가셨다. 주는 건 기쁘고 받는 건 어색한 택배 아저씨, 착하신 분. 그래도 누님께서 주신 용돈으로 서로 간의 정을 더 깊이 느끼셨을 거다.
꽃이 많이 피었겠지. 행복한 생각과 봄바람을 닮은 발걸음으로 수목원을 향했다. 다들 꽃같이 예쁜 표정이었다. 중년의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남자는 이제 막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사람처럼 걸음걸이가 버거워 보였다. 반 발짝씩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것도 힘들어 했다. 아내는 뒤에서 남편의 몸을 붙들어주면서 천천히 걸었다. 수목원 정원사가 옆에 있었다. 정원사는 한참을 서서 중년의 부부를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빛은 멍했다. 돌아서는 발걸음은 몸이 불편하신 아저씨만큼 무거웠다.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없는 걸까? 정원사도 곧 병원에 갈 신세인 걸까? 자신의 아픈 미래를 상상해 본 것일까? 내 마음도 잠시 겨울이 되었다. 하지만 오지도 않은 슬픔을 미리 예견하며 지금의 소소한 행복을 빼앗기긴 싫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수목원 여기저기를 구경하며 평소보다 많은 미소를 지었다. 집에 와 앉으니 두 다리가 욱신거렸다. 곧 수목원 정원사 표정이 떠올랐다. 아니야, 고개를 흔들었다. 아이 키우고 할 때가 좋은 시절이야. 뭐든지 달라고 손 내밀고 안 보이면 자꾸 할 때 말이야. 나이를 먹고 나니 아무 재미가 없어. 서운한 생각밖에는 안 들어. 한가한 일요일 봄꽃도 구경할 겸 공원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는데 어르신들이 하시던 옛말이 떠올랐다. 그래, 나도 이제 늙을 대로 늙었으니까. 하지만 어르신들과 지금의 나는 몇 가지 다른 모습이 있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글을 쓴다. 봄이라는 계절이 아직도 설렌다. 넓은 하늘을 도화지 삼을 수 있는 소녀 감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소풍 나온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에 미소 짓는 여유 또한 멋스럽다. 그래서 나는 인생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젊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부러워. 그리고 부러운 것을 부럽다고 말할 수 있는 나는 행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살면서 제대로 느끼고 있으니 이 또한 행복해. 나 글 쓰는 할머니잖아. 나 직장인이잖아. 어때? 이 정도면 멋지지 않니? 오늘도 설렌다. 봄이다. 동트기 전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무섭게 내 몸은 용수철이 되었다. 세수만 하고 집을 나섰다. 몇 년 만에 떠나는 여행인지 모르겠다. 아무도 없는 동네 어귀, 새벽 공기를 느끼고 싶어 마스크를 벗었다. 똑같은 바람인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 같은 상쾌함이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길가의 아카시아 꽃들과 가로수 이팝나무 꽃들이 나를 반겨주었다. 라일락의 향연은 또 어떠한가.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했다. 내 고장 강원도 원주에 도착했다. 소금산 출렁다리와 울렁다리를 지나가 보았는데 스릴을 점수로 매기자면 1000점이 아닌 만점이었다. 고장을 멋지게 꾸미고 자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을까 싶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백이 마음속에서 절로 나왔다. 오는 길에 보았던 아카시아, 이팝나무꽃, 라일락이 강원도에선 아직 소식이 없었다. 하지만 노란 애기 똥풀이 한창 예쁘게 피어 있었다. 너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니? 애기 똥풀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아, 행복하다. 건강한 몸으로 여행할 수 있고 예쁜 꽃들을 보며 설렐 수 있고 사람들에게 고마워할 수 있는 내 인생.
그리고 여행은 언제나 옳았다. 60년 전 다니던 초등학교와 집에 가보기로 했다. 딸 친구들과 함께 시작된 서울 나들이였는데 남산타워의 황홀한 불빛보다 팔각정의 단단함보다 나의 추억이 가득한 장소들이 더 설렜다. 이게 아닌데 이상하다. 그렇게 넓었던 운동장은 어디 가고 한눈에 다 들어오는 조그마한 운동장이 있었다. 오래된 동상들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켰다. 그때 그 나무가 맞는지 새로 심었는지 모를 커다란 나무들이 기계를 뽐냈다. 제일 궁금했던 나의 살던 집을 찾아가 보니 모든 것이 흔적도 없었다. 여기 즈음일 거야. 눈과 손으로 짚어본 곳에서 마음으로 옛날 집을 그려보았다. 세월이 무섭다. 나무색 문 사이로 들어오던 차가운 바람 외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었다. 한숨이 나왔다. 그리고 이내 나의 최강 필살기, 긍정을 꺼냈다. 오래된 기억이 잊혀지는 건 당연하고 잊혀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인생사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딸 그리고 딸 친구들과 함께 이 나이에 내 발로 걸어서 서울 구경도 하고 옛 터전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또 무슨 복인가. 아쉬움의 흔적이 또 다른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긍정을 선택한다. 정연홍, 멋지다. 아침 출근을 해서 일하기 직전 동료들과 한 잔 마시는 커피는 세상에서 제일 맛나다. 가족 흉보기로 시작된 수다 타임의 끝은 자식 자랑이다. 오전 일을 마치고 휴식 시간,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이야기꽃을 피운다. 월급을 받으면 1인당 10,000원씩 모아놓은 돈으로 피자도 시켜 먹고 찜닭도 시켜 먹는다. 잠시 낮잠을 청하기도 한다. 고약한 꿈을 꾸어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면 함께 잠을 자던 동료들도 놀라 일어난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멀뚱히 쳐다보다 웃음보가 터진다. 누구나 다 마시는 커피 한 잔. 누구나 다 아는 자식 자랑.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 시간. 누구나 원하는 낮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함이 모여 웃음이 되고 오늘을 꽉 채워준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일상에 감사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연홍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늦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팔자 타령도 신세 한탄도 결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71세 나이에도 일도 하고 책도 쓰고 건강하게 여행도 다니는 정씨 할머니의 인생은 참으로 찬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멋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